계속해서 영덕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0만 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독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영덕 천지 1, 2호기, 울진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해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안건을 상정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원전을 대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덕 천지 원전 편입 부주 및 우수 매수 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9월 천지 원전 건설 부지로 영덕읍과 축산면 일원 324만 제곱미터를 신규 원전 예정 구지로 지정 고시한 이후 토지 소유주들은 지난 6년간 사유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인 피해와 심리적 불안과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서에 천지 1, 2호기 건설 사업을 확정하고 진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천지 원전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전체 부지 중 18%인 58만 제곱미터만 매입한 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천지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인 백지화 선언은 도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급기야 영덕군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천지 원전 부지 매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토지 매입을 둘러싼 한수원과 지역 주민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지 원전 예정 부지 편입 지주들은 그동안 원전 건설 예정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찬성이든 반대든 다수의 주민의 의견에 따르는 길만이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지역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가는 정도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자치시대의 참정권 실현 확대를 위한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9월 제279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원전 중심 전력수급 계획의 핵심인 영덕 천지 원전 유치 문제는 영덕 구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주민투표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민이 찬성한다면 천지 원전 1, 2호기 건설과 함께 영덕 지역을 차세대 신형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정부 정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피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도민과 영덕 구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천지 원전 지정 고시 지역의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고부가가치 등 국책사업의 용도로 개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우리 지역이 입은 사회 경제적 비용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자율 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영덕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천지원전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의 최대 피해 지역은 영덕과 울진을 포함한 경북입니다.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의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응한 원자력 안전 전략사업 추진, 원자력과 연계한 지역발전 구상 등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대응 전략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와 영덕군이 추진하는 산림 분야 신규 사업인 산림버스 테크노파크의 국비 확보의 시급성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016년 12월 제289회 정례 5번 발언을 통해서 버섯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산 식약용 버섯연구센터가 산림청 국비 공모 사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백지화로 인해 성장 동력을 소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연구센터가 영덕에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수령 터널 조기 교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창수령 자라 목재는 영양군 영양읍에서 영덕군 창수면을 연결하는 해발 700m의 고갯길로 예전부터 영양봉화 등 내륙 주민들이 영덕 영해시장과 동해안을 갈 때 넘던 주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은 지방도 918호선 구간으로 도로가 높고 구불구불해 농수산물 수송이 어렵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상습적으로 통행이 끊겨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북은 산악지역에 도로가 많아서 동절기에 폭설과 결빙에 따른 교통두절이 빈번해 버스 운행이 어려워 지역 간 통행 불편은 물론 생활문화권 단절로 이어져 지역 발전을 더디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2013년부터 상습교통 두절 구간 해소, 교통안전 확보, 지역 간 유기적 연결 등 주민의 교통복지 정진을 위해 지방도 구간의 터널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창수령 터널 공사는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의 건의에 따라 경북도가 2015년 2월에 마무리된 지방도 터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에서 31개소 중 2순위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 건설 공사는 전체 사업 구간 2,420m의 터널 2개소, 선형 계량 1,055m를 총 사업비 249억 원을 들여 2018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4월까지 5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 등에 투입된 예산은 고작 6억 원이며 올해 투입될 예산은 15억, 나머지 228억 원은 2023년 4월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창수령 터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도로구역 결정 협의 중이며 2월에 보상계획 통보와 함께 공사 발주에 들어갔으며 3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마치고 4월에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을 포함한 선형 개량 공사가 완료되면 영덕과 영양, 봉화 간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 개선, 관광 중심지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수령 터널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수령 터널 공사는 2017년 하반기에 착공되어야 했지만 계획보다 늦어져 올해 4월쯤 가능합니다.
본의원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되는 창수령 터널 공사가 사업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을지 지역 주민과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8월 제10대 의회 첫 도정 질문에서 창수령 터널의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김관용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으나 당시 담당 국장과 세계교는 군수, 본의원을 포함한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 봉화 출신 박용익 의원과 함께 현장 시사를 했습니다. 창수령 터널의 조기 개통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 공사비의 고작 9%만 확보하고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과 본의원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로 등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북도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고, 터널 공사의 특성상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공지가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더군다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16년 12월 개통된 동서 4축 영덕 상주 고속국도는 한반도의 허리를 횡단하는 역사적인 도로지만 태생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영덕 구간 노선과 나돌목이 지나치게 남쪽으로 위치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으며, 영덕과 울진 주민들은 포항 상중간 고속도로가 아닌가 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연 이러한 문제를 일갈하고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 개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창수령 터널의 조기 개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과 영양, 봉화 등 북부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계획을 도지사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특성화 교육은 소질과 적성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기술 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적 제고를 위해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을 나가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맞춤형 취업 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의 특성화고 현황을 살펴보면 48개 교에 17,407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83,900명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취업 대상자 5,082명 중 3,498명인 68.8%가 취업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5개 교에 2,280명이며 졸업생 721명 중 697명이 취업해 96.7%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내 특성화 고교 실습생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실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파견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적이 있는 학생이 330명으로 전체 실습생의 11%나 됐고,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거나 불법 업체에서 근무한 학생들도 적발됐습니다. 사후 조치로 경북교육청이 해당 학생 369명을 귀가 조치했으나 오직 취업률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 현장 실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도교육청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행 교육과정의 일환인 현장 실습 제도가 양질의 숙련 과정보다는 수치상 허위 취업률로 좋은 평가에 매몰되어 학생들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전국 평균 특성화고 취업률